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월 30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 실렸는지 주요 기사들 저희가 발췌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에 대한 식견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4개의 기사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당장은 반사 이익을 보겠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출 감소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봅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통해 자금 조달을 서두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 좋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IT 기업들이 전장 사업에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전장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세계 증시가 예상을 뛰어넘는 1월 휴가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주일 새 33% 폭등했고 빅테크 주식의 V자 반등에 나스닥은 이달에만 12% 올랐는데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 기사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2개의 기사를 꼽아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건데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의 속 이야기, 또 효자 사업이 된 전장 사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월수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못 뵀습니다. 한 번 빠졌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네. 계속 뵀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오늘 월요일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주요 기업들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규모가 1월 공모 회사채에서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벤처 업종입니다. 지난 예를 들자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큰 지금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이 탄생해서 성공한 배경도 바로 2001년 위기 때였습니다. 그때 투자가 아마존에 몰림으로써 아마존이 글로벌 기업이 됐고요. 2008년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우버도 역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안 좋았던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가 몰리면서 바로 지금의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실탄을 잡고 왜 지금 뛰어드느냐, 어디에 뛰어드느냐, 바로 벤처 스타트업들입니다. 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지금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아주 싸고요. 하지만 유망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그런 우량 기업들이 이 벤처 기업을 투자 적기다라고 해서 실탄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대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2010년에 당시에 벤처 스타트업 업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투자가 적기다 하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기업들, 우량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네.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그들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네네. 함께 좀 점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가장 열심히 지금 그 실탄 확보를 해서 뛰어든 기업이 SK, 주식회사 SK입니다. SK는 지금 5.45%대의 금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금리로 지금 약 한 900억 원 가까이 지금 이 규모의 회사채를 지금 발행해서 첨단 소재라든지 그린 사업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디지털 기업에 눈독을 지금 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LG 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 U+ 보면 5,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기존의 컨텐츠 제작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먹거리로서 로봇이라든지 혹은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에 투자해서 이쪽 기업들을 지금 M&A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스코 같은 경우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포스코는 ESG 관련 기업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래 투자가 사실은 이들의 가장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제외하고도 자체 주력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을 그쵸.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기업도 있다고 해요. 네네. 어디가 대표 사례일까요? LG화학이 대표 사례입니다. LG화학도 네. 지금 약 한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LG화학이 지금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네시주에 있는 양극재 그 공장을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태양광 동맹을 맺었는데 하나솔루션 역시 1,500억 원 규모의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에 있는 자체 그 조지아 달튼 공장도 지금 투자를 하고요. 그 바로 인근에 카터스빌에 지금 솔라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굉장히 주력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다음 달에도 이 회사채 발행 시장이 굉장히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데 그 네. 근거도 궁금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금리 시장이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혹시나 더 고금리가 되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지금 회사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지금이 유리하다. 낫다. 지금이 더 적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 지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지가 아직 확고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보증권을 확대 개편해서 약 5조 원을 지금 신규 투입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회사채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회사채 투자가 아직도 매력적이다 해서 2월, 3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에서 3월까지 이 회사채 시장이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 기사도 체크해봐야겠죠.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장인데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주요 IT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전장 사업이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사업부터 실적을 좀 체크해 본다면요. 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당신 부회장 시절이었죠. 하만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전장 산업에 대한 어떤 꿈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의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6년 만에 실적이 지금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 매출로 따지면 약 한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을 따지더라도 3분기가 5,1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4분기는 잠정 집계인데요. 4분기가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약 한 전체적으로는 7천억 정도가 아닐까라고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1년, 그러니까 하만이 2021년 실적 반등 이후에 지난해 인수 최고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지금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아픈 손가락이 전장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LG전자의 경우에는 그 아픈 손가락이 황금알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은가요? 그렇습니다. LG전자 지금 VS 사업부 네. 미운 오리 새끼였죠. 그야말로. 하지만 말씀하신 황금알을 낳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5년 50억 원에서 잠깐 흑자를 빼고 모두 적자였는데요. 지금 연 한 1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 2025년의 매출 비중이 20%를 달할 거다. 지금 약 10%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를 달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것이 LG전자의 완전 주력 그런 그 사업 부문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체크해 봐야 될 게 원래 전장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는 모르겠는데 그게 주력이 아니었던 회사들, 뭐 삼성전기라던가 네. LG 이노텍 등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전장을 꼽고 있다고 해요. 네. 이들 기업은 사실 뭐 PC나
스마트폰 이쪽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PC나 스마트폰에 주력하는 기업들인데 PC 스마트업 지금 그 업종이 완전히 혹한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탈출구로서 지금 전장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스마트폰 한 대에 적층 세라믹 캐파시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컨덴서 부품인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한 대에 약 한 1,000 mlcc가 들어갔는데 자동차는 1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고부가 부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의 MLCC 부품이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고요. 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속하는 속에서 전장 부품만 지금 버팀목으로 있고요. 역시 LG이노텍 역시 고수익의 그런 전장 부품을 지금 주력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같은 MLCC여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자동차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거론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말씀드린 그 바로 직전과 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최악이죠. 좋으니까. 네. 굉장히 혹한기예요. 그런데 일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호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 기업들도 이 극복 키워드, 그러니까 혹한기 극복 키워드로서 지금 전장 차량용 그런 반도체에 눈길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 시장 창출력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형 스피커 들어보셨어요? 스피커가 필름형입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내 필름형으로 부착하면 그 사운드 자체가 상당히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스피커를 이 스피커의 청취음을 들을 수가 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지금 전장 사업에 아주 주력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돈 드는 뉴스 시간을 통해서 신문 기사 2개를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